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 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가 많이 오른 걸 감안하면 좋지 않은 결과지만 전날 안 내렸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위기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판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믿음 같은 부분, 그 믿음이란 게 외국인이 내릴 때마다 사더라라는 어떤 누적된 패턴에 의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왜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는 대응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시장에 대한 안정성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확실한 부분이 잘 나오지 않는데 지금 시기에 이제 고배당주 그리고 저평가주 요 조합으로 가서 되는 종목들이 나온다면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낮은 리스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론 뭐 테마주 하나 잘 타면 뭐 몇백 퍼센트 먹는 거지만 그런 건 투자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거고, 일반적인 투자는 우리가 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이걸 초과하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접근을 했을 때는 고배당주 저평가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추석 관련 리스크도 끝났고 앞으로는 이런 연휴가 긴 어떤 부분도 없고, 그리고 12월 말에 배당 기일인데 10, 11, 12 3개월 만에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 배당 받으면 배당락 하는데요. 근데 이 배당주의 흐름은 대체로 배당 이상을 올랐다가 배당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시장이 좋을 때는 보통 한 6월 정도고 시장이 나쁠 때는 11월 정도고 지금은 시장이 고만고만하니까 한 9월 정도에 이런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배당 보고 누군가 사서 오르는 게 아니라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매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매는 요 지수가 상승하는 중간 자리가 평단가가 될 것이고, 배당락이 나오면 배당을 받고 여기서 정리를 해 나가면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 구조기 때문에, 그러면 연리로 따졌을 때 지금 3개월에 5%면 연 20%입니다.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배당 관련주, 고배당 주면서 또 가치 대비해서 뭐 높은, 올해만 실적이 잘 나서 배당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주 중에서 이런 고배당주를 고르면,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11월에 금리 인상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괜찮은 접근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수 차원에서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고, 그렇다고 또 심하게 내리지도 않을 거고, 그 안에서 고배당주를 찾아 나가는, 찾아서 대응을 하는 그런 정도의 접근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이제 슬슬 좀 하락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역시 배당입니다. 배당을 받는 종목들은 당연히 실적을 내고 거기서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충족을 하는구나. 근데 거기에 충족 못하는 종목들은 심하게 얘기하면 뭐 비트코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상쇄했던 종목들, 이 종목들은 배당주하고 비교했을 때 배당주는 저평가에 배당도 주는데 얘는 도대체 상승 안 하면 뭘 줄 거냐. 근데 상승을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1천선이 부담이구나. 물론 이런 부담에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중에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그 시점은 뭐 내년 3월 이후로 보고, 그 전에 기간을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를 봤을 때는 6개월 동안 코스닥이 재미없고 오히려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과 고배당 저평가주들이 배당 수익의 어떤 저평가를 해소하면서 시세 차이까지 주는 부분까지 더했을 때 매력의 어떤 차이가 크다. 그러면 코스닥은
유동성이 빠지면서 내릴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는 버티고 그리고 코스피 대비해서 배당주들은 초과 수익을 올릴 것이다. 이런 정도로 시장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틀에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왜 이런 것이냐, 이유, 근거로 보면 일단 지수 차원에서 오를 만한 어떤 여건이 부족하다. 해외 증시도 주춤하고 있고, 근데 또 헝다 리스크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배당 기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지수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기업 가치 근거가 없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등등의 어떤 근거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면 아마 예측대로 갈 겁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종목 중에서 다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댓글 확인하고 왠지 댓글에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는 큰 수익보다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저는 코스닥이 이렇게 6개월간 크게 상승할 만한 여건이 없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내려갈 만한 요인이 굉장히 크다. 거품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이런 출렁거림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내가 보유한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현금 대신해서 2배 효과가 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마음만 또 충분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게 이제 큰 금액 말고 적당한 금액은 이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이 계좌도 만원 들어있는 이 계좌도 ISA 계좌인데 일단 제가 좀 주말에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요거를 따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절세 혜택 같은 건 분명히 있는 거고 배당에 대해서도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런 계좌를 갖고 있으면 좀 정석적인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알아보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되든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의의를 가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8%가 올랐습니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 물량을 받은 주체가 어디겠습니까? 이 8% 하필 어제 같은 날 그 추가 상장 물량이 최대 주주급 빼고도 한 100만 주 가량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100만 주 가량의 최대 주주 물량을 빼고도 근데 평소 거래량 따지면 이 물량 내려가면 사실 2,300원까지 밀리는 건데 2,300원까지 안 밀리고 이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어제. 그럼 8%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셨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받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받은 애들이 그럼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단타하는 투자자들이 몰립니까? 결국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주가 올리면 단타하는 투자자들이 막 매수가 들어옵니다. 신기하게도 이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탁 털어버리고 끝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내가 팔았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25%까지 올라갔는데 안 팔았으면 생각을 하시겠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매도를 안 했다 그럼 물량을 받은 쪽이 없습니다. 나만 안 팔고 다른 사람 다 팔면 괜찮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대중 심리라는 게 기가 막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사는 게 많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분들도 있을 건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노력을 하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조차도 노력을 하다가 선택을 잘못해서 안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처음부터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선택에 따라서 잘못된 사람들과 잘된 사람들이 갈리는 거지 사실 그 선택 외에는 사람이 거의 똑같습니다. 뭐 남자도 똑같고 여자도 똑같고 다 설계가 돼 있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그것조차도 자신의 외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주변의 어떤 반응들에 따라서 형성되는 인격인 거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같습니다. 특히 주식과 같이 완전 발가 벗겨져서 이런 심리가 다 드러나는 것은 특히 더 이 대중 심리의 힘이 강력합니다. 나만 안 팔고 다른 사람들이 다 판다? 도저히 그런 일이 생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사놓은 거 잊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거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제가 엄청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을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사뒀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불현듯 생각이 나가지고 만약에 제가 알았다면 저는 아마 본전에 팔았을 텐데 맞다, 나 거기 계좌에 있었지. 물론 금액은 되게 작습니다. 저 지금 돈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한 100만 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맞다, 거기 사놨었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중 심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여기서 안 판다? 불가능합니다. 보고 있으면 안 팔 수가 없습니다. 팔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판 겁니다. 그럼 이 물량을 누군가 받아가지고 여기서 털어먹으려면 주가를 올려야 될 거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안 판다. 다른 사람들도 안 팝니다. 다 안 팔았다. 물량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팔고 나니까 이렇게 올랐다. 이런 거 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팔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서 팔았다라는 부분에만 중점을 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안 팔면 안 올라가니까. 그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투자를 할 때 후회도 없이 할 수 있고 그 후회가 없어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 그냥 이게 좋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다가 중간에 깹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중간에 깨서 깊이 잠을 못 잤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중간에 깨면 아직도 잘 시간이 남았네. 이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중간에 잠 깨면 기분 좋습니다. 더 다음날 개운하고.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잠 안 오면 잠 올 때까지 일하면 되겠네 하고 열심히 또 일이라는 게 제가 아웃풋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많이 보긴 합니다. 뉴스도 다 찾아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게 왜 일어났는지도 찾아보고 근데 뭐 새벽 3시 4시 돼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다음날 되면 제가 찾은 정보는 그냥 증발이 돼버립니다. 정보가 아니라 제가 본 내용들은 증발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어제 있었던 일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 오를 것 같은데 다음날 이미 결과가 나와버리면 이게 뭐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거에 비해서는 아웃풋이 좀 적은데 이걸 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저의 생체 리듬이라는 게 집중이 제일 잘 되는 시기가 12시는 아니고 1시에서 한 3시 이 사이가 제일 집중이 잘 되고 나머지 시간은 만약에 이 2시간 만에 할 거를 나머지 시간에 하면 한 6시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불면증 생기면 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보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밀어놨던 게 뭐지 하고 찾아서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그런 건 하기 싫으니까 갑자기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꿀잠을 잡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면 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에 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뭐 내일 출근할 건데 어차피 뒤척거리든 다른 걸 하시든 어차피 다음날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때 못했던 일이 뭘까를 찾고 그 일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증. 무기력증은 글쎄 이거는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우울증 환자들한테 아니 뭘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근데 이분들은 이미 마음에 병이 든 사람입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은.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공격적인 경우도 많고 예민하고 그리고 또 왜곡해서 생각하고 무시한 게 전혀 아닌데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이 이제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남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많아지고 안 그래도 이 한국인들이 비교에 대해서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심지어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타인의 시선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 상태 마음의 병을 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거니까 이미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무기력증도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음의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무기력증이 생기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산에 뛰어 올라가든지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몸이 힘드니까 마음의 병이 인지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고 의지 말고 육체의 고통으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저에 대한 거니까 또 질문하신 분께서는 다른 방법을 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가 시설 투자를 한다. 어떤 투자라는 관점에서 하면 보통은 덜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돈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 이거는 악재인데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향후에 주가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괜찮으면 딱히 주가 관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용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유상증자가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유상증자 발표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이거를 회복해서 증자를 받을 만한 이 시기에 이런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호재성 뉴스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9월달에 지금 9월 25일인데 제가 경영자입니다. 그러면 11월에 큰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월 중순쯤에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떨어뜨려서 청약을 하는 시점에 이 뉴스가 나오면 성공할 수 있겠네.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먼저 주가를 올려서 유상증자 해도 사실은 올리기 이전 주가에서 증자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사실 제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예를 몇 개 들어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그 종목의 상태를 보고 이 종목은 이러해서 유상증자가 당연히 악재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답을 한 5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질문 주실 때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딱히 뭐 답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티즈 산타크루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거 끝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동기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결과적으로 맞아서 다행입니다. 정말로. 예. 저는 사실상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또 제가 원인 제공자가 돼서 손실을 보는 분들이 나오면 또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LG전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끝나고 댓글 확인이 끝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노레이 도대체 언제 오릅니까? 예. 제가 그거 언제 오르는지 알면 오르기 전날 제가 돈 빚을 땡길 수 있을 만큼 다 땡겨가지고 매수를 하지. 뭐 어떻게 언젠가는 오르지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개인의 관점에서 요런 심리가 들었다라는 것은 요 질문하신 분이 이게 놀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대체 언제 오릅니까? 파시면 오를 겁니다. 예, 질문하신 분께서 안 팔고 이거 도대체 언제 오르냐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계속 가다가 보면 제노레이 주가가 시장에 따라서 또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이런 변동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언젠가는 이런 심리에 대해서는 이런 심리인 분들은 언젠가는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비교 대상은 항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500개 정도 되는 종목 중에서 꼭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대선 테마를 타서 강하게 오르는 종목도 나오고 항상 이 2,500개 중에서 한 2,000개 정도는 탐탁치 않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조금 움직이는 500개 그 중에서도 아주 눈에 띄는 한 10개 정도의 종목을 매일 바뀌는데 이것도 요것과 제노레이 비교하니까 이런 종목도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이건 안 올라가. 이 특별한 사례를 이게 아니라 이 특별한 사례하고 비교를 하니까 스트레스 계속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종목은 올라갔는데 아마 월요일에는 제놀루션은 또 올라갔는데 제노레이는 또 안 올라가네. 와 미치겠네 하다가 심지어 내려버립니다. 진짜 돌아가시겠네. 미쳐버리겠네. 진짜 더러워서 판다. 여기서 첫 번째. 근데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올라갑니다. 이제 드디어 오르나? 하는데 또 옵니다. 뚜껑 열리네. 진짜 못 찾겠다. 다음에 올라가면 딱 팔아야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심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팔고 나면 이제 조금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긋지긋한 거 파니까 내려가네. 그렇지라고 하는 그 이유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심리를 못 버팁니다. 이 상태로는. 지금 이 질문이 나왔다는 상태로는 못 버티기 때문에 빨리 파실수록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안 팔고 내가 갖고 있으면 오르긴 오르는 겁니까? 반드시 오릅니다. 근데 지금 심리 상태로는 그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 심리 상태에서 여기 뭐 올라가기 시작한다 해도 여기서 몇 번 흔들면 또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로는 수익이 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파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접근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아도 돈이 있었으면 아마 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부터 살펴보면 아이고 잘못쳤다. 예,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보면 추가 상장일입니다. 추가 상장일이 추가 상장일 28일인데 왜 24일에 물량이 나오냐?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팔면 이날 들어옵니다. 그래서 24일부터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진투자증권에서 했고 최대 주주 외에 57억인가 들어왔으니까 주식 수로 따지면 2260억이니까 60원이니까 대충 잡아서 한 250만 주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0만 주 정도인데 이 중에서 최대 주주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이거 진짜 괜찮으니까 이 가격에 들어오면 문제없어 사. 그럼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청약을 받았을 겁니다. 그걸 빼고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한 100만 주 정도 되겠다. 그나마 이제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게 만약에 유상증자 청약이 다 됐으면 그 엄청난 물량을 어떻게 소화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소화가 안 되는데 이건 또 동기 측면에서 보자면 첫 번째 필요한 자금을 잘 조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주가를 올려서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유상증자 한 번 더 시도해야 될 동기. 두 번째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 받고 한번 올려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적은 이전의 증자 실패로 인한 물량 감소. 네, 그리고 생각보다 물량이 잘 나왔습니다. 아침에 거의 100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다 나왔네? 제가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이거 다 나왔으니까 근데 누군가 100만 주를 정상적으로 한 방에 다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이전에 그 거래량들을 봤을 때는 이 100만 주가 소화가 되려면 2,300원까지 내려가야 겨우 소화가 됐을 겁니다. 2,300원까지 밀리고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이 손바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2,500원에서 소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오, 누군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받았네. 요거는 사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살다가 이렇게 돈에 따쳐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제가 뭐 어떤 그게 아니라 투자를 좀 과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래도 뭐 한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해방이 되니까 한 달 반 시간 빨리 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여기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말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받은 걸 털겠구나. 뭐 그런 관점으로 가는데 근데 지금 환경이 보면 지금 당장 터는 게 괜찮은 거냐 아니면 한 달 뒤에 터는 게 괜찮은 거냐라고 봤을 때 한 달 뒤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서 만든 그 넷플릭스 그 뭐였지 마이네임이 나오는데 요즘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개봉하는 게 마이네임입니다. 이게 뭐 잘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미리 봤다 해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기대감 측면에서 보자면 이미 엄청난 호응을 얻고 그 차기작이 뭐냐 마이네임이네? 그 마이네임이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뉴스 마이네임 공개 10월 15일에 공개가 됩니다. 자, 10월 15일에 마이네임이 전 세계 190여 국가에서 공개가 되는데 일단 오징어 게임이 대흥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좋든 나쁘든. 그럼 기대감 항상 그렇지만 사람이 상상의 영역에 들어가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마스크를 씁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나서 마스크 안 쓴 게 낫다는 분들 아마 이게 한 100분 중에 한 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 마스크 쓴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요 상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니까. 요 코하고 입을 가렸는데 그 코하고 입은 내 이상형에 맞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뇌가.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쓴 게 안 쓴 것보다 나아 보이는 건데 그럼 지금은 저 기대감이 작용하는 마스크를 쓴 상태입니다. 자, 마스크를 벗었을 때 생각만큼 괜찮네 하는 확률이 1이고 마스크 벗으니까 별로네 하는 게 10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기대만큼 뭔가 호응을 얻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뭔가 또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기대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그럼 10월 15일 전에는 뭔가 주가를 올렸다 터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제 방송을 보지 않는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 흥행했으니까 마이네임 이제 개봉하네? 개봉해서 호응 좋으면 괜찮겠네? 그러면 터는 거는 10월 15일부터 털 겁니다. 마이네임 첫 방영해가지고 뉴스 타고 언론 보도가 높아지면 이거 오징어 게임 관련주도 올랐으니까 이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들어와서 손바뀜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뒤에 사줄 바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좀 올려놓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거래일로 따지면 15일이 있습니다. 15일 내내 올리지는 않겠지만 뭔가 이 기간 동안에는 거래일로 따져서 15일 동안에는 조금은 상승을 해 놓을 만한 동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매집, 풀 매집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서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돈 집어넣고 여러분들 몽땅 삽시다. 이거 15일 동안 주가 올릴 겁니다 해가지고 왕창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물량을 매집한 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니네 먹고 잘 드세요 하고 다 던지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를 올려줄 만한 주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매수한 사람들 중에서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마이네임이 공개가 되고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이거 왜 안 올라가요 하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탈하는 사람들끼리 치고받다 보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유상증자 청약해서 받았던 쪽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아주 소수도 팔기 시작합니다. 거래량 없을 때 팔면 금방 떨어집니다. 이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가서 왕창 들어가야 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왕창 들어가면 무조건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가 있네. 내가 지금 계좌에 산타클로스를 갖고 있나? 갖고 있는데 그럼 기다려 봐야지. 안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재미삼아 한 100만원 이런 거는 100만원짜리 종목입니다. 한 100만원 사봐야지. 나 이거 돈 벌고 싶은데 근데 이미 돈을 벌려는 타이밍은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100만 주 이상 털리는데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개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얘네들도 이 100만 주를 사서 털어야 되는데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이 시점이지 이미 올라간 시점에는 여기서 왕창 사면 때리는 거고 안 사면 올라가는 거고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건데 그러면 한 100만 원만 사서 재미 구경이라도 하고 재미라도 봐야지. 내가 아직 안 팔았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더 지켜봐야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놀루션. 예, 제놀루션이 시간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18,400원까지 올랐는데 제가 여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질문 종목 상담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게 제가 안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종목 상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답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답을 못 해드린 게 물론 이거 들어가서 줌 인터넷 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답을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제 마음이 뭔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이거 하고 이제 다 끝났어 라고 그 다음에 이게 봐야 이제 뭐에 들어오지. 지금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무미건조한 답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영업이익 근거에 대한 문의 그러면 근거? 아니면 이런 정보 같은 건 아닙니다. 정보는 아니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수출 통관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얻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업 보고서에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친절하게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대략 그런 걸 기반으로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늘어날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놀루션은 오늘 시간에서 금요일에 18,400원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시세가 조금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제 그런 걸로 조금 빨리 하는 거고, 빨리 알지만 뒤에서 호응이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호응이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샀고 뭐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께서라도 조금이라도 이게 원인이 돼서 수익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언급을 해드린 거고, 뭐 제가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서 맞췄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다루는 내용들이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맞을지 틀릴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 그 중간중간에 변수도 있을 거고, 그 중간중간에 변수가 없다면 맞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너레이도 3분기에 늘어나고 4분기에 더 늘어날 텐데 왜 제너레이는 반응이 없고 제놀루션은 반응이 있으려고 합니까? 그럼 뭐 주가 움직이는 쪽 마음이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주가 움직이는 쪽 마음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도 나름의 큰 돈을 넣어서 주가를 선취를 하든 아니면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든 아니면 주가를 뭐 만들어 가든 뭘 하든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넣고, 그리고 계속 뭐 잦은 거래를 하든 뭘 하든 회전을 시키면서 세금도 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타로 뭘 해보려는 사람들, 기업 가치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날 거래량 빵 터진 거 들어가서 뭐 먹고 나올래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도 나름의 리스크를 지고 뭔가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안 오르나요? 뭐 맡겨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는 언젠가는 올릴 동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럼 그 언젠가까지 기다려 보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 뭐 돈 맡겨놨습니까? 뭐 올라가게 저한테 착성을 준 것도 아니고, 저도 저쪽 뭐 주가를 움직이는 쪽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착성을 준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미 투자의 마인드하고 많이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뭐 골프를 예를 들면 우리가 골프 칠 때 이 백스윙이 좋으면 백스윙이 좋다. 그러면 그 뒤에 거는 거의 대부분 잘 됩니다. 뭐 여기에 이제 많이 달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 선택과 운에 점철된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투자 마인드라는 부분이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골프의 백스윙과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투자 마인드, 위험에 따른 어떤 수익,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는 거다. 이런 관점과 주식이 올라야 정상이고 내리고 정상이 있다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오를 것 같고 이 언젠가는 오를 것 같으니까 사놓자 하는 거지. 당장 안 오르면 왜 안 오르나요? 왜 안 오르기는, 왜 안 오르는지 답답하면 당신이 전 재산 털어서 사서 한번 올려보시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사서 올리지도 않을 건데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역지사지로 해 나가면서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동기에 대해서도 점점 더 확률적으로 높여가는 부분,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게 정확한 투자 마인드입니다. 그게 안 되면 절대 주식 투자에서 돈 벌기가 어렵고, 설사 번다 해도 순식간에 다 나가게 될 겁니다.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은 다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기차는 앞으로 대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해도 그렇고 편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특히 원전하고 이 전기차하고 같이 가게 되면
원전은 24시간 돌리는 게 유리하고 전기차의 충전 시간은 전기가 남아도는 밤에 대부분 이루어지니까 예, 전체 전력 설비의 30%만 증가해도 우리나라가 석유를 자동차용으로 하나도 수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뭐 정비에 대한 부분, 전기차 타고 나서 뭐 엔진오일 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시내에서 매연을 뿜지 않게 되고, 주차장에서도 그런 어떤 매연이 없고 터널에서도 없고 이런 편익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결국은 뭐 과도기도 아니고 전기차로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생산하는 것도 훨씬 단순하고. 근데 이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대세가 된다는 부분, 주가가 이미 다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는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스크로 가려놓은 거 대부분 다 좋게 생각을 하는데 기대가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가 실제 대세가 돼서 배터리 업체들이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린다 해도 지금 주가 수준일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된다라고 본다면 대부분 다 내릴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 관련해서 오른 종목들은 다 버려야 된다, 지금. 그럼 앞으로는 뭐가 오를 것이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한 종목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얼음 얼리는 그 기계에 보면, 기계가 아니라 그 얼음 뭐지 이름이? 얼음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 예, 아이스 메이커인가? 이렇게 이제 물 넣어놓으면 얼음, 이게 가거름이 얼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어떤 데는 많이 차 있고 어떤 데는 덜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흔들어주면 동일하게 이렇게 차든지 아니면 물을 더 부어주면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성이라는 건 물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그래서 물은 빈 곳을 찾아 나가고 그렇게 채워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유동성이 빠지지 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 500억짜리 종목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한 2, 30억만 들어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건데 그 종목이 올라서 1000억이 되고 2000억이 되고 5000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주가를 올릴 때 필요한 돈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력하게 이 유동성이 계속 유입이 될 만한 환경인가? 이 종목이 500억에서 5000억이 됐을 때 유동성이 10배로 늘어났나? 아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빠져나가는 상태고 다른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서 전기차가 반드시 대세가 될 것이지만 전기차 관련주들은 이미 주가가 다 올라서 여러분들 많이 오른 전기차 관련주들은 조정받고 이러면 조정받았으니까 싸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다 버리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